사람들이 복제성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한 건 그가 어떤 예측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시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시점도 아니었고 어떤 종목을 맞췄다는 기록도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야 과거 그의 선택들을 하나씩 되짚다 보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다. 복제성은 처음부터 큰 자산가로 불리던 인물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특별히 주목받지 않는 영역에서 조용히 움직였던 사람에 가까웠다. 그가 선택했던 시장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화제도 없고 미디어 관심도 적고 주변에서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말을 듣던 분야들이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선택들은 다르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관심조차 받지 못하던 영역이었다. 복제성의 공통된 특징은 늘 사람들이 몰린 뒤가 아니라 사람들이 떠난 직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누군가가 이미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 또는 시장이 다시 회복되기 전 그는 항상 한 발 먼저 조용히 들어가 있었다. 특별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자신은 유행을 따라간 적이 없고 이미 정답이 나온 시장에는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서인지 그가 거쳤던 선택들을 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봤고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졌다.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 있는지보다 이 시장이 5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실제로 그가 초기에 선택했던 몇몇 자산은 당시에는 실패로 보였던 시기도 있었다. 수익이 바로 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왜 그런 데에 묶어두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택들은 하나씩 다른 결과를 만들기 시작했다. 복제성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특이했던 점은 한번 크게 벌어서 계속 운으로 이어진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러 번의 작은 선택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진 형태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의 자산 규모가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도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억 자산가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그가 그 타이틀을 직접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기록에서 그는 자신을 투자자로 소개하기보다는 시장 관찰자에 가깝게 표현했다. 그가 남긴 말 중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은 이런 문장이었다.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수록 자신은 더 의심하게 된다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그는 항상 반대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봤다. 그래서 그의 선택들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늘 늦어 보이거나 너무 이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점이 가장 조용했던 순간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복제성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그는 한 번도 시장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어디가 오를 것이다. 무엇이 정답이다. 이런 표현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대신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쌓이고 있는지 그 흐름만 정리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의 발언은 예측이라기보다는 그 시점의 관찰 기록에 가깝다. 지금 사람들이 다시 복제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가 미래를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남겨진 기록들이 지금 구조와 이상하게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먼저 봤고 수치가 아니라 심리를 먼저 기록했다. 복제성이라는 이름이 시간이 지나도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그가 남긴 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봐도 어떤 예측보다 훨씬 오래 남아있다.